남편의 동생이자 첫사랑의 친구이자 지금은 연인? 이 관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피할 수 없는 운명들이 한 지점에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33화는 감정의 홍수가 밀려드는 회차였습니다. 그 중심엔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복잡한 혈연과 감정의 끈이 맞물린 독수리 형제들이 있었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마광숙은 병원 응급실에서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로 외칩니다. 저기요. 교통사고로 온 한동석 환자 어디 있나요?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았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오장수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그녀에게 교통사고는 단어만으로도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한동석이 괜찮다는 걸 확인한 뒤에도 마광숙의 안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해서 막걸리 배달하다 말고 뛰어왔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연애의 시작이 아닙니다. 광숙의 내면에는 남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다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자 동석이 가볍게 말하듯 던진 한마디, 오늘부터 1일입니다. 마광숙은 당황한 채 1일이요? 라고 되묻지만 동석은 다시 무심한 듯 진지하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마 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 숙제 마칠 때까진 안 죽어요. 진심이에요. 이 장면은 그동안 거리를 두고 맴돌던 동석의 마음이 처음으로 진짜 관계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다른 인물들에게도 번지기 시작하죠.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를 짐작하기 시작한 인물은 바로 오천수였습니다. 그는 광숙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의 사고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병원을 다녀왔고 동석을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천수는 이상한 기색을 감추며 말합니다. 형수님이 연락 안 하셨으면 제가 연락해볼까 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리고 형 오장수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형도 나랑 같은 마음이지. 형수님 혼자 외롭게 늙지 않게 행복 찾는 거, 바라는 거 맞지? 이 대사는 단순히 오천수의 인정이나 배려를 넘어 그가 형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형제애와 죄책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울타리와 한 여자의 인생을 지켜보는 남자의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번 33화의 가장 파격적인 장면 중 하나, 독고타기 오범수의 연구실에 난입하는 장면입니다. 투서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범수. 학교 측은 조사 결과 문제없다고 발표했지만 독고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세리가 내 딸인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지? 어디 애 딸린 이혼남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이번 주까지 세리 찾아서 내 앞에 데려다 놔. 안 그러면 너랑 내 딸 대한민국에서 두 발 붙이고 못 살게 해줄게. 이건 단순한 과보호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아버지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랑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입니다. 그에 맞선 오범수의 반응 또한 의미심장하죠. 내 딸 입에 올리지 마. 범수는 늘 차분하고 냉정한 인물이었지만 딸 오한이를 건드리는 순간 그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딸을 지키는 아버지들의 충돌이 어떤 형태로 터질지 암시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직후 찾아온 나영은의 대사입니다. 한이,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 오범수의 전 연인이자 오한이의 엄마인 나영은이 이렇게 말하며 양육권을 돌려받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학생이랑 연애하는 거 알았는데 내가 굳이 양보할 이유가 없잖아. 한순간에 벌어지는 양육권 갈등, 불완전한 이별, 교수와 제자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시청자들에게 현실 속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의 짜릿함과 동시에 불편한 긴장감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예상치 못한 사랑 전선도 일어납니다. 오응수는 지옥분이 동물병원 원장과 웃으며 토스트를 먹는 장면을 보고 분노합니다. 지옥분은 단순히 유기견 구름이에 대한 정과 백현성 원장의 다정함에 감동했을 뿐인데 흥수는 질투심에 휩싸이죠. 쟤 왜 저래? 지옥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빠는 이기주의자야. 동물병원 원장님이랑 너무 비교돼. 가볍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역시 사랑받지 못했던 여자와 사랑을 서툴게 표현하는 남자의 현실적인 대립을 보여줍니다.
흥수의 질투는 웃음을 자아내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과 미성숙함이 공존하고 있죠. 반면 가장 평화로운 로맨스는 오천수와 문미순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전복을 손질하며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말합니다. 미순이 너는 정말 못하는 게 없다. 전복 손질도 척척하고 이에 문미순은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는 다 해요. 라며 받아주죠. 두 사람은 이제 법적인 문제만 끝나면 함께 시작하자고 약속한 상태? 여기서 마광숙의 대사가 인상 깊습니다. 예전엔 얼굴이 텅 비어 보였는데 요즘엔 거울 볼 맛이 난대요. 사는 재미도 있고요. 미순 씨 덕분에 행복하대요. 오천수라는 남자의 변화. 그리고 그 원인인 미순. 이 관계는 33화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또 가장 안정적인 정서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가족의 울타리를 위협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33화는 마치 숨죽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사랑과 갈등, 비밀과 책임이 촘촘히 얽히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닌 동석 씨로 불리는 남자, 그리고 형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여자이길 고민하는 마광숙이 있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부터 1일인데 아무런 이벤트도 없었길래 퇴근길에 들러봤어요. 그리고 장미꽃을 내밉니다. 마광숙은 당황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애들처럼 기념하고 이벤트하고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동석은 흔들리지 않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몰라요? 난 젊은 애들이 하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제안. 이제 회장님 말고 동석 씨라고 불러요. 마광숙은 쑥스러워하며 겨우겨우 입을 뗍니다. 동석 씨? 이 짧은 호칭 하나에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의 있는 어른들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셈입니다. 마광숙이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흥수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광숙은 숨을 헐떡이며 외칩니다. 흥수 도련님이에요. 숨어요. 얼른, 빨리요. 그러나 다행히 흥수는 차 안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다크서클을 걱정할 뿐입니다. 하루 종일 일만 했더니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네. 자기 전에 팩이나 좀 해야겠다. 숨죽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광숙의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가족들의 시선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랑을 시작한 여자이면서도 여전히 형수님이라는 위치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죠. 한편 오범수는 깊은 밤 한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책상에 앉아 세리와 한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쳐다봅니다. 세리를 향한 오범수의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사제지간이라는 사회적 윤리와 딸을 키우는 아버지라는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그는 진심과 양심 사이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리는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리라는 인물이 이제껏 살아온 온실을 벗어나 혼자 견디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대학교의 투서 조사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독고탁은 조사 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번 투서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오범수의 연구실로 쳐들어가 소리칩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세리가 내 딸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애 딸린 이혼남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세리 데려와. 안 그러면 내 놈이나 너의 그 딸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이 장면은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최후 발악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말에 오범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 딸 입에 올리지 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두 명의 아버지, 두 명의 소유자가 아닌 보호자로서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영은의 폭탄 발언이 뒤따릅니다. 한이,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 그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범수가 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 이상 아이를 양보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건 여자의 질투가 아니라
모성애와 사회적 평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진 나영은의 진심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순진했어. 오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길 거란 걸 왜 몰랐지. 하지만 그녀 역시 이기적입니다.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누가 키우는 게 정당하냐를 따지는 점에서 또 다른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독고타기 내뱉은 오씨 성 아닌 사람은 빠져라는 말에 오강수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하지만 오천수는 그저 제정신 아닌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라면서 넘깁니다. 그러나 마광숙의 어머니 공주실은 직감합니다. 니네 막내한테 출생의 비밀 있지? 그리고 결국 마광숙은 털어놓습니다. 강수 도련님, 갓난아기 때 누가 술도가 앞에 놓고 갔대요. 강수는 지금껏 누구보다 독수리 술도가 가족의 막내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폭탄이 이제야 등장한 겁니다. 이제 이 출생의 비밀은 향후 드라마 전개의 핵심 불씨로 작용할 것입니다. 드디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시간이 올 거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드레스를 입고 운동화를 신으며 김밥을 먹는 신부 그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될 줄 꿈에서라도 생각했겠어요? 김밥 냄새 난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치 주던 까칠한 남자가 제 남자친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연애의 완성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어른들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차 안에 함께 있던 광숙과 동석은 또다시 흥수에게 들킬 뻔하지만 흥수는 그냥 자신의 다크서클을 걱정할 뿐입니다. 광숙은 속으로 말하죠. 아, 10년 감수했네. 이렇듯 33화는 로맨스, 갈등, 진실, 출생의 비밀, 양육권 전쟁, 계급 갈등, 트라우마 등 드라마의 거의 모든 요소가 한 회차에 다 터져버린 감정 폭탄 회차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2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대화 장면들을 하나하나 포인트로 짚어가며 리뷰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드라마 내내 마광숙은 회장님이라 부르며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동석 씨라는 말에는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선의 해체라는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동석 씨? 이제야 진짜 연애 시작 같네요. 이 짧은 대화는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서로를 하늘 위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 속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변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은 공감합니다. 누군가를 님에서 씨로 바꾸는 게 그토록 어렵고도 설레는 일이라는 걸 한 번쯤 겪어봤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포인트. 흥수가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장면. 그 짧은 10초가 마광숙에겐 10년만큼 길었습니다. 형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나 봐요. 형수와도 불려서 누군가의 여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이야. 광숙은 형수님이 아닌 누군가의 여자가 되는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녀의 이 혼잣말은 시청자들에게 뜨끔함을 줍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어떤 타이틀로만 존재해온 건 아닌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내 딸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계획된 거잖아. 감히 내 딸을 애 딸린 이혼남 주제에. 이 장면은 세리를 사이에 둔 남자들 간의 대결이라기보다 세리의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아빠와 세리 본인의 삶을 존중하는 남자의 충돌입니다. 독고탁은 세리를 자신이 만든 인형처럼 여기고 오범수는 세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대하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딸 한이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합니다. 결국 이 대립은 아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한이, 내가 키울게. 이제 이유가 생겼어. 지금 그 말 하려고 왔어? 오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순간 엄마로서 내 역할도 회복할 기회가 생긴 거야. 이 장면의 핵심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엄마라는 자리를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한 여성의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시청자들은 묻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란 정말 어떤 걸까? 그런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섯 번째 포인트. 너희 막내 강수 도령 진짜 오씨네 핏줄 아니지?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렇대요.
갓난아기 때 술도가 문 앞에 누가 두고 갔대요. 이 폭로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닙니다. 형제의 결속, 가족의 정체성, 독수리라는 이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강수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희생적인 태도를 봐온 시청자들은 그를 절대 외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동석과 광숙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출생의 비밀이 강수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6번째 포인트. 세리는 카페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칩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모든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 오범수를 향한 진심, 자신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선언. 이 장면은 말 없는 절규입니다. 시청자들은 알아챕니다. 이 아이가 결국 독립하려 한다는 거려. 7번째 포인트. 광숙과 동석이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을 상징처럼 마무리합니다. 내가 만약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반하게 된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이 나이에 김밥으로 유혹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짧은 농담 속엔 두 사람이 사랑에 다다르기까지 걸었던 긴 여정이 압축돼 있습니다. 광숙은 아직도 두렵지만 그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직전의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석은 세상의 기준을 다 포기하고 마광숙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남자가 되었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 심장이 뛴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회차 결코 지나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일이라는 걸 이 드라마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갈등과 반전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질 이야기도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본 영상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의 다시 보기 공개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KBS 공식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시청하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